매년 봄이 대기업들의 연봉 협상 네. 기간인데 올해 연봉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게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선 대기업인 삼성전자 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한 2, 3월 정도 봄쯤에 연봉 인상률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벌써 지금 4월 중순이죠. 네. 아직도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계열사인 뭐 삼성 SDI, 삼성 전기 등도 지금 인상률 발표를 미루고 있고요. 경쟁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원래 4말 5초 정도의 임금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임금 협상 들어가기 전에 잠정치 발표를 하잖아요. 네. 얼마 정도 우리가 올려줄게 사측이. 근데 하이닉스도 이걸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문을 좀 들어보면 각각 올해 8%나 연봉을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요? 네. 그리고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요. 네. 상대 업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상대 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이탈자가 생기기 때문에 아. 네, 연봉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회사로 요즘에 이제 이직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 인상률 발표를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요. 지난해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2020년이랑 비교를 하면요. 한 두세 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근데 매년 내 연봉이 8%씩 오른다. 이거 굉장한 수치죠. 아, 그럼요. 수익률이 네. 8%도 어마어마할 텐데 연봉이 그러니까요. 8%면 직장인들은 확 와닿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계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이 두 회사 모두 어느 한쪽이 먼저 인상률을 발표하면 이것보다도 0.1%라도 더 올려서 내놓으려고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최고 이제 그렇죠. 이기도 하고 그 또 두 회사가 양대 산맥이기도 하고 물론 네. 이제 뭐 삼성전자 훨씬 큽니다만은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네.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추세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으로 옮긴다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직장 뭐 이런 개념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당장 내가 받을 만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경영 성과 좋은 곳 많죠. 네네. 그래서 그만큼 경영 성과가 좋을수록 직장인들에게 그 밑에 직원들에게 분배를 많이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상률을 듣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할까봐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대기업들 때문에 다른 기업들까지 연봉이 오르고 있어요. 줄줄이.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DB 하이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네. 이번에 신입사원 초봉을 14.3%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과 SK 하이닉스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와 관련된 다른 회사들도 지금 연봉을 어쩔 수 없이 네.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네. 저기 CG로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네. CG를 좀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앞부분에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황을 정리한 건데요. 네. 삼성전자는 매년 2, 3월에 연봉 인상률을 발표하는데 4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인상률 확정이 안 됐고 네. 하이닉스도 3월 5초에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잠정치를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다음 네. CG도 저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그 다음 CG는 이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직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에 네.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사의 스카우트라고 답한 비율이 9.2%나 됩니다. 뭐 이게 별로 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산업 분야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 평균 응답률은 한 4.4%였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2배가 넘게 경쟁사의 스카우트 때문에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네. 경쟁사 스카웃이 연봉 협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네. 지금 삼전 SK 얘기해봤는데 카카오나 뭐 이런 다른 IT 업계 인상률은 어떤가요? 네, 이거 이미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카카오 작년 대비 또 15% 올렸습니다. 또요? 네, 작년에도 많이 올렸거든요. 네. 연봉 인상을. 네. 그리고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또 LG 이노텍 등이 10%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매년 15%, 10%씩 막 이렇게 오르다 보면 그 회사의 영업이익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부작용이 확실히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뭐 일반 직장에서는 솔직히 좀 생각하기 힘든 인상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네. 약간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는 네. 회사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막상 들을 그렇죠. 때는 너무
많이 올린다 뭐 이런 느낌도 네, 맞아요. 부러움이죠. 부러움인데. 그래서 예. 최저임금도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네. 크고요. 또 저도 같은 직장인이라 네. 이렇게 내 그 능력에 맞는 연봉을 받는 거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이 기업의 실적에는 사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네. 인건비가 급증해서 이 영업이익 같은 기업 실적에 좀 부담이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CG를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이게 작년 사례예요. 네. 작년에 보면 게임사가 연봉을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크래프톤이었는데 개발자는 2천만 원, 비개발자 1,500만 원씩 임금 인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넥슨이나 넥마블이 전 직원 연봉을 800만 원 인상을 했고요.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비 효과죠. NC소프트가 개발자 1,300만 원, 비개발자 1,000만 원 인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요. 작년에 이 5대 게임사 영업 이익률이 확 주저앉았어요. 네. 2020년 27%였거든요. 네. 작년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임금 인상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도 지금 영업 이익률이 좀 불안한 상태예요. 매년 이제 초에 그 금융 정보 업체인 FN 가이드에서 이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이게 작년보다도 하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인건비 상승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첨단 업종일수록 더 네.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이 있고 스카웃 경쟁이 벌어지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실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고 네. 하여튼 올 봄 연봉 인상은 계속해서 네.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